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늘 뉴프라이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한가의 모습이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한 상한가라고 제목을 지어봤고, 오늘 뉴프라이드가 이제 상한가로 간 이유, 그리고 상한가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시라면 아마 예상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상한가의 힘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일단 결론부터 보면 뉴프라이드가 지금 상한가를 만든 것은 이제 세력보다는 개인의 힘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도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프라이드는 그동안 시장에서 테마주로 많이 분류가 되어 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많이 건드리고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관심이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테마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손대서 수익을 거두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초보 투자자 분들이시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멀리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프라이드 차트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일단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한가를 보낸 이슈를 보시면은 대마죠, 대마. 네, 언제부턴가 뉴프라이드가 대마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의료용 대마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 이후에 그 대마 처방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료용 대마가 그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마 관련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죠. 오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대마 관련 주로 같이 이제 엮여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의료용 대마가 법률의 통과는 있었지만 실제로 처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제 대마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특정 회사의 일부 의약품만 허용하는 게 일반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의 취지에 조금 어긋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이 확대돼야 된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제 오늘 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그리고 의료 대마 운동본부 대표가 서울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멘텀이 분명히 되고 있다. 오늘 대마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뉴프라이드가 대장주로서 이제 상한가를 마감하려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테마주일 수밖에 또 없는 흐름이 이게 이제 뉴프라이드의 실적인데 보시면은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도 그냥 적자가 아니에요. 매출이 적어지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단기 순손실도 늘어납니다. 질이 안 좋은 적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 흑자 전환을 할까? 그렇게 어렵겠죠. 올해에도 역시 적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어차피 실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에요. 단기적인 뭐 세력의 수급이라든지 기술적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테마주의 움직임이 너무 활발하게 좀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돼 있으면 일부 저평가주, 실적주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쉽게 수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어지럽다 보니까 일부 테마주로만 수급이 쏠리고, 중요한 것은 이 테마주로 쏠리는 수급의 순환매가 빨라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테마주가 올라가는 시장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주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면서 2등 3중주가 따라가는 시장. 두 번째는 테마주 내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시장. 지금 시장은 두 번째예요. 테마가 돈다고 해도 테마의 대장주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됐다가도 크게 꺾이고 그 다음에는 같은 테마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이 올라가고 이렇게 손바뀜이 빠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당연히 배트를 짧게 지고 짧게 먹는 트레이딩 매매를 중소형주에서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불안한 상한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상한가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강한 건 뭐라 그랬어요? 가장 강한 건 점상한가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점상한가. 점상한가는 거래량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적은 게 좋습니다. 왜? 점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량이 적다는 건 뭐예요? 상한가에서 물량을 안 내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고 싶은 하는 사람은 사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물량을 안 파는 거예요. 그건 뭐죠? 세력이 더 보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 이슈가 한 2시 정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상한가까지 간 시간을 보시면은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상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보통 몇 분에서 적어도 한 1, 20분 내로는 들어가야 그 상한가의 힘이 조금 강한 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들어갈 때 1시간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약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눈치 보기를 조금 합니다. 그리고 3시 10분 정도에는 또 한번 딱 흔들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상한가로 붙였는데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이 조금 강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급도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세력이 매집을 했다가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다 라기보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수급이 쏠렸고 그래서 상한가를 만들었다 라고 보는 관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가 이제 현재가에도 조금 나오는데 뉴프라이드의 이제 현재가를 한번 보시면 네. 현재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한가 잔량이 전체 거래량의 10% 이상이 있으면 강한 상한가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다만 대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뉴프라이드 거래량을 보시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9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상한가 종목치고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한가 잔량에 붙어있는 잔량 얼마예요? 77만 주예요. 77만 주. 그쵸? 그럼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 치고는 지금 이제 장이 끝났는데 지금 방금 장이 끝났거든요. 77만 주가 붙어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강한 상한가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매수상위와 매도상위도 보면은 다 키움이죠. 어차피 뉴프라이드는 거의 다 개인이 건드렸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세력들도 사실은 상한가를 만들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평소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갖는 종목을 건드리기는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매집을 할 때 최대한 눈에 안 띄게 매집을 해야 되니까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약간 멀어져 있는 종목군들을 먼저 보고 싶지 누구나 보고 있는 종목을 매집하고 싶어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속도, 상한가까지 만들어낸 차트의 모양, 종가의 상한가 잔량, 그리고 뉴프라이드라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몰리는 종목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현재의 상한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서 만든 상한가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불안한 상한가라고 타이틀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보시면 이게 역배열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승을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 층층이가 다 매물대가 어쨌든 돼요. 그래서 이게 세력이 만든 강상이라면 금방 뛰어넘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불안한 상한가예요. 그리고 오늘 대마 관련된 종목이 모두 상한가를 갔으면 모르겠지만 뭐 다른 종목이 오선 청담 소재 같은 경우 장중에 13%까지 갔다가 결국은 8% 종료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프라이드의 이 상한가 강세도 제가 볼 때 물론 내일은 상승 출발할 수 있지만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제 요지는 상한가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한가인지를 거래량이든 종목의 특성이든 아니면 상한가 잔량에 따른 호가든 거래량까지 가는 시간이든 아니면 상한가를 발생시키는 모양이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셨을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뉴프라이드는 좀 불안해요. 상한가가 빠르게 가기가 조금 어렵고 내일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꺾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종목이 있으면 이게 세력이 만든 상한가인지 아니면 개인이 만든 상한가인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신다면 매매에 있어서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뉴프라이드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